자, 공동소유 가보죠. 자, 공동소유는 우리가 이제 공유, 합유, 총유 공유, 합유, 총유 배웠잖아요. 그죠? 자, 공유. 시험은 이제 거의 공유에서 나와요. 공유는 일단 포인트가 지분이죠. 공유 지분, 처분의 자유.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다. 쉽게 해서 자기 소유권이라고 생각하면 소유권. 다음에 합유는 포인트가 합유는 지분이 있기는 있는데 조심해야 돼. 합유 지분은 등기 못한다. 이게 포인트예요. 합유 지분은 등기 못합니다. 자, 그 점을 조심. 그 다음 총유는 아예 지분이 없어요. 그래서 총유 등기라는 게 없습니다. 총유 등기는 없어요. 뭐 총유는 그걸 어떻게 등기하느냐? 비법인 사단 명의로 등기한단 말이에요. 총유 등기는 없고 비법인 사단 명의로 등기합니다. 비법인 사단 명의로 등기한다. 종중 명의, 교회 명의로 등기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지분은 팔아먹었으니까 이건 지분, 공유 지분 이전 등기를 한단 말이야. 공유 지분 이전 등기. 요건 이제 지분 이전 등기를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라 그래.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 요게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 합유는 지분 등기를 못하니까 조심해야 돼. 합유 지분 등기를 못해요. 그래서 이거는 합유 명의인 변경 등기를 해야 돼. 합유 명의인 사람 이름 변경 등기를 해야 됩니다. 무조건 합유는 만약에 합유는 지분 내가 팔았다. 그러면 지분 이전 등기를 못하고 합유 명의인 변경 등기를 해야 돼. 사람 변경. 자, 그게 포인트예요. 읽어보죠. 자, 1. 의의는 공동소유. 공동소유란 자, 한 개의 물건을 두 사람 이상이 공동소유하는 건데, 자, 양가로 2번 공유 및 공유물 분할 등기가 합니다. 자, 동그라미 1번에 해서 이제 의의는 자, 줄거보죠. 공유란 한 개의 물건이 지분에 의해서 수인의 공동소유된 걸 말합니다. 자, 줄거서에 바로 밑에 줄리 내워야 돼. 부동산에 대한 공유는 공유 합의를 해야죠. 공유의 합의 외에 공유 등기와 지분 등기를 해야 돼. 공유자 A, B, C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이렇게. 자, 동그라미 2번 갑니다. 등기적 특징은 지분, 동그라미 기업. 2인 이상의 등기 권리자가 공유하는 경우 신청 정보 내용에 공유 지분 적어야 됩니다. 공유자 A 3분의 1, B 3분의 1, C 3분의 1. 그리고 또 읽어보죠. 등기 원인에 공유물 분할 금지 약정이 있는 때는 이를 적어야 됩니다. 자, 공유물 분할 금지는 몇 년 내 할 수 있죠? 5년 내죠. 그죠? 5년 내. 자, 그런 점 조심하고, 오른쪽 동그라미 니은 가면 니은 다 배운 거 복습하죠. 니은. 2인 이상인 공유인. 자, 읽어보세요. 미등기 토지입니다. 미등기 토지는 보존 등기는 무조건 소유권이 1이 돼야 돼. 1물 1권주의. 대세는 공유자 1인 A는 공유자 전원을 위해서 토지 전부에 대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할 수가 있다. A 3분의 1, B 3분의 1, C 3분의 1 이렇게 해야 돼. 그러나 안 되는 거. 그러나 자기 지분 3분의 1만 보존 등기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요 점을 조심해야 돼. 1물 1권주의 위반입니다. 자, 동그라미 T가 또 중요. 공유물 분할 금지 약정을 했어요. 약정 등기를 변경 등기는 공동신청입니다. 약정의 변경 등기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 신청해야 됩니다. 공동 신청한다. 그 점을 조심해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가 나 동그라미 비업 중에 표시하세요. 동그라미 비업. 자, 공유물 분할입니다. 공유물 분할. 자, 공유물 분할도 자주 나와요. 우리 공유물 분할의 자유잖아. 자, 만약 여기 이제 공유를 A, B 두 사람이 2분의 1씩 공유하고 있었어요. 자, 둘이서 야, 우리 이제 공유하기 싫다. 우리 분할하자. 이렇게 잘라요. 여기는 10번지 A 있다. 여기는 10의 1 B 있다. 이렇게 두 필지로 나누는 거죠. 이게 공유물 분할. 그러니까 무슨 분할이 원칙이야?
협의 분할이 원칙이죠. 그런데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재판상 분할해야죠. 재판상 분할. 자, 재판상 분할은 전원이 참가해야 돼. 전원 참가. 이때는 원고 피고 따지지 않아 갑니다. 동그라미 비협 중요. 공유물 분할 판결 동그라미 쳐 확정되면 소송 당사자는 원고 피고 관계없습니다. 공유물 분할 판결은 이기고 지고가 없어요. 원고 피고 관계없이 확정 판결 첨부하여 동그라미 단독으로 공유물 분할 원인으로 지분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래 판결은 성소한 사람은 할 수 있단 말이야. 공유물 분할 판결은 성패 따지지 않아. 원고 피고 관계없이 단독으로 지분 이전 등기 할 수가 있다. 그 점을 조심해야 됩니다. 자, 동그라미 2형 갑니다. 공유자 지분 이전할 때 이제 등기하는 방법이야. 공유자 지분 이전하는 경우. 자, 갑의 지분 전부를 이전합니다. 네, 근데 A가 또 3분의 1이었어요. 3분의 1을 다 팔았어. 자, C한테. 그러면 자, C한테 3분의 1 다 넘어가야 되겠죠? 전부 이전이라고. 전부 이전. 자, 갑의 지분을 전부 이전하는 경우 등기 목적에는 갑 지분 전부 이전이라고 기재합니다. 갑 지분 전부 이전. 홍길종 지분 전부 이전이야. 전부 다 팔았으니까. 문제는 나야. 나가 이제 많이 나와. 나. 공유자인 갑 지분의 일부 이전합니다. 일부 이전하는 경우. 자, 조심해야 돼. 등기 목적은 일부니까 갑 지분 얼마 중 일부 가로 열고 몇 분의 및 이전으로 기재한다. 그리고 뒤에 거 이전하는 지분은 부동산 전체에 대한 지분을 명시하여 가로 안에 기재한다. 말이 어렵죠? 자, 이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A, B, C가 3분의 1씩 이렇게 가지고 있었어요. 자, A가 3분의 1 전부 판 게 아니고 이 중에 D를 요 중에서 2분의 1 반만 팔았어. 2분의 1만. 그러면 A 지분 일부 이전입니다. A 지분 일부 이전. 일부 이전. 그러면 자, 요게 이제 요게 반이니까 얼마죠? 3분의 1 반이니까 얼마죠, 그제? 3분의 1의 반 곱하면 되잖아요. 얼마야? 6분의 1 이렇게 됩니다. 6분의 1 이전된 거죠. 그럼 어떻게 돼? 그러면 이제 T는 6분의 1이고 A도 6분의 1 있다는 거죠. 이해 되겠어요? 이전되는 지분 여기 있습니다. 이전. 자, 이번 이전되는 지분. 여기서 만약에 2분의 1이 아니라 만약에 4분의 1만, 자, 4분의 1만 팔았다. 그러면 여기다가 12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자, 지분 일부 이전은 가로 열고 가로 닫고에는 이전되는 지분을 적어줘야 돼. 곱하면 돼요. 곱하면. 자, 그걸 가끔 출제한다. 자, 그 다음에 양거로 3번에 이제 합유 지분은 땡땡 적어. 지분 등기 X. 그냥 포인트가 지분 등기를 못하고 그리고 항상 합유명인 변경 등기한다. 합유명인 변경 등기. 합유명인 변경 등기. 자, 동그라미 2번 옵니다. 등기 절차 척식. 자, 동그라미 기억 줄 거세요. 부동산에 대한 합유는 합유 등기를 하여야 한다. 자, 등기관은 줄 거세요. 갑구에다 합유라는 뜻만 기록합니다. 합유, 그러니까 합유자 A, B, C 합유 뜻만 기록한다. 따라서 줄 거세요. 합유 등기에는 각 합유자 지분은 절대로 표시하지 아니합니다. 합유 지분 등기 못해요. 왜 이제 합유 지분을 못하게 하냐면 못 팔아먹게 하려는 거예요. 합유의 대표가 조합이잖아요. 조합 재산이 바로 합유입니다. 자, 이제 합유자가 만약에 A, B, C 3명이 합유하고 있다. 그러면 합유자 A, B, C 이렇게 될게요. 지분 등기를 못해. 내부적으로는 지분이 있어요. 우리 동업할 때 만약 둘이서 동업한다. 돈 반반씩 냈어요. 지분이 얼마야? 2분의 1씩 있어요. 지분. 자기끼리는 있는데 등기를 못하게 하는 거야. 왜 그러냐면 합유 지분 처분하려면 전원 동의 받아야 돼. 합유 지분 팔아먹으려면
전원 동의. 그래서 가능한 못 팔아먹게 하는 겁니다. 자, 쉽게 얘기해서 합유 지분은요 소유권의 일부 팔아먹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파는 거예요. 사실 사람 합유 당사자의 지위를 파는 거야. 자, ABC 세 명이 동업하다가 이 사람 이 사람 팔면 C는 빠져나간단 말이야. 다른 사람이 와서 여기에 동업한단 말이야.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합유 지분은 지위 자체가 바뀌는 거야. 그래서 가능하면 못 팔아먹게 하는 거예요. 우리 고스톱 치는 고스톱이 합의입니다. 고스톱이. 자, 고스톱 합의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고스톱 치다가 땄다. 집에 가려면 그냥 보내줍니까? 못 가게 하죠. 골았다. 그죠? 잃었다. 그러면 너 집에 돈 가져와. 그런단 말이야. 그게 합의야. 자, 그럼 고스톱 치다가 이제, 자, 쳐다 한 사람이 사망했어요. 그럼 아들이 와서 칩니까? 아들이, 이 싸가지 없는 물이 와서 때린단 말이야. 상속이 안 돼. 그래서 합의는 상속이 안 돼요. 자, 가보자. 자, 동그라미 니은 중에 표시하세요. 자, 이 조합은 등기를 못하니까 합의라고 한단 말이야. 조합은 권리 능력이 없으므로 권리 주체가 아니므로 조합을 줄거 나간다. 채무자로 표시해서 건저당 설정 등기할 수도 없습니다. 여기 한 두 번 나왔죠. 자, 조합은 채무자도 안 됩니다. 조합을 채무자로 하여 건저당 등기할 수가 없다. 자, 다음 페이지 디귿 갑니다. 자, 디귿 합유자가 2인인 경우 상속 안 된다 그랬어요. 2인인 경우 그중 1인이 사망한 때는 상속 안 돼. 잔존 합유자는 자기의 단독 소유로 자, 줄거 뭐 한다고? 합유명인 변경 등기를 신청한다. 옆에 저거 상속 등기 X입니다. 합유는 상속을 하면 안 되고 남아있는 사람 명의로 합유명인 변경 등기를 해야 됩니다. 자, 마찬가지예요. 자, 리얼 등기 기록상 합유자 일부가 교체되는 경우 전부 합유명인 변경 등기야. 합유자 중 일부가 탈퇴하거나 또는 추가되거나 또는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에도 자, 줄거세요. 합유 지분 이전 등기하면 안 된다. 지분 이전 등기하면 안 되고 오로지 합유명인 변경 등기를 해야 돼. 합유명인 변경 사람이 바뀝니다. 명인 변경 등기 이게 이제 공유와 달라요. 자, 공유는 그 지분을 팔아먹는 거지 사람을 파는 게 아니야. 공유는 사람을 판다고 생각하면 돼. 합유는 참. 자, 그런 점을 조심하고. 그다음 미음도 마찬가지죠. 합유자 중 일부가 나머지 합유자 쪽으로 전원 동의 얻어 그의 합유 지분을 타에 매도 처분할 수 있는데 전원 동의. 자, 이때도 자, 합유명인 변경이야. 잔존 합유자 및 합유 지분 취득한 합유자의 합의로 하는 합유명인 변경 등기를 신청해야 돼. 무조건 합의에서는 뭘로 해야 돼? 합유명인 변경 등기 신청한다. 지분 등기 X입니다. 그게 답이에요. 자, 4번에 총류 옆에 저거 총류 등기 X. 총류 등기는 없어요. 누가 앞으로 등기한다고? 비법인 사단 명의로 등기합니다. 자, 그 다음 동그라미 2번에 등기 절차 갑니다. 자, 동그라미 기억 자주 나온다. 종중, 문중, 그 밖에 대표자나 관리인은 줄거 나가죠. 법인 아닌 사단. 한자로 쓰면 비법인 사단. 같은 말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죠. 사단에 속하는 부동산 등기에 관해서는 줄거세요. 그 사단이나 재단을 등기 권리자 또는 등기 의무자로 한다. 이게 바로 등기 명의로 한다는 거야. 비법인 사단 명의로 등기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총류 등기하는 게 아니고 그 등기는 자 줄거세요. 또 명의는 그가 그 사단이나 재단 명의로 신청은 사람이 해줘야 되겠죠. 신청은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합니다. 비법인 사단은 대표자고 관리인은 재단은 재산 관리인이 신청. 자, 동그라미 니은 중요. 법인 아닌 사단 명의 등기 신청할 때는 자, 이 사람들은 지금 등록이나 등기가 안 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대표자의 이름도 적어야 돼.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함께 기록한다. 이건 외워야 됩니다. 회사 등기할 때는 대표자 이름 안 적어요. 근데 종중, 문중은 대표자나 관리인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도 함께 기록해야 됩니다. 자, 그 점을 좀 조심하고 자, 그 다음 디귿도 갑니다. 디귿.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주란 거 보죠.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 신청할 때, 즉 종중, 문중, 교회가 등기 신청할 때는 자, 이 사람들이 단체가 있는지 확인해야 돼. 단체. 뭐 사입인지 아니지. 단체 확인을 뭐가 해야 돼? 정관이나 규약이 있어야죠. 가장 중요한 게 정관이나 그 밖에 규약. 이게 가장 중요해. 단체의 실질 따지는 거야. 정관 그 밖에 규약. 그리고 대표자나 관리인 증명하는 정보. 다음에 자, 가장 중요한 게 사원총회 결의 있음 증명하는 정보. 이건 의무자일 때야. 중에 표시하고 사원총회 결의 증명 정보는 가라니까 기억하고 법인 아닌 사단이 의무자인 경우에 한한다. 자, 조심해야 되며 그 다음에 이제 대표자나 관리인의 주소 및 주민등록 증명 정보를 등기소에 첨부 정보로 제공해야 돼요. 자, 그 밑에 이제 박스가 나오는데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공동소유의 공유는 등기는 공유 지분 등기한다는 거. 지분 등기. 자, 오른쪽 비고 보죠. 단독 소유권을 공유로 하거나 지분 이전 등기입니다. 또는 공유자 수의 정감이 있으면 소유권의 일부 이전 등기입니다. 즉 지분 이전 등기야. 지분 이전 등기. 명의 표시 변경이 아니고 무조건 공유에서는 지분 이전 등기. 같은 말 소유권의 일부 이전 등기입니다. 근데 반대 합유는 조합원들이 합유입니다. 합유. 등기는 합유 등기만 합니다. 지분 등기 X입니다. 합유자 A, B, C. 그 다음 비고 보세요. 비고. 합유자 수가 정감이 있으면 절대 지분 이전 등기가 아니고 뭐 한다고? 사람이 바뀌어 사람이 합유명인 표시 변경 등기해야 돼요. 변경 등기. 지분 일부 이전하면 안 돼요. 다음 총류는 비법인 사단이야. 총류는 총류라는 등기 못하고 총류라는 등기는 없어. 누구 명의 등기한다고? 비법인 사단의 단독 소유를 등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등기를 할 수 있는 사람 보죠. 등기는 이걸 이제 등기 당사자 능력 배웠잖아요. 등기부에 이름 올릴 수 있는 사람이 자, 민법에 나오는 권리능력자, 즉 자연인 하고 법인이죠. 뭐 자연인도 한 명이야. 쉽게 한 명. 뭐 홍길동 법인, 삼성 이렇게 자연인 법인.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권리능력은 없지만 등기 당사자인 사람이 바로 비법인 사단이죠. 종중 비법인 사단 재단. 이 사람은 자, 단독명의 사람 한 명, 법인 한 명, 사단 한 명, 재단 한 명 명의로 등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공동소유는 이제 두 명 명의로 하는 게 공유 합유죠. A, B 2분의 1, 2분의 1. 다음 합유는 A 등기 안 하고 B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나머지는 없어. 총류는 이렇게 등기하는 거죠. 총류라는 등기가 없어요. 자, 등기할 사람이 세 명이야. 자연인 개인 한 명, 법인 한 명, 비법인 사단 한 명, 비법인 재단 한 명. 또는 공유는 2명 이상, 합유도 2명 이상. 됐죠? 요것만 등기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오른쪽 2번에 환매권 등기. 땡땡 적으세요. 화면은 자, 동시 신청. 딱 포인트가 아니. 동시 신청. 그 다음 부기 등기. 부기 등기입니다. 동시 부기. 요게 포인트예요. 환매. 자, 의 봅니다. 뭐 민법 시간에. 자, 팔았다가 도로 사오는 거죠. 자, 갑니다. 의는 환매라 하면 매도인 이퀄 저거 환매권자. 매도인 환매권자가 매매계약과 동그라미 동시에
특약으로 환매권을 보류 유보하고 일정 기간 내. 자, 우리 부동산은 몇 년 내죠? 환매 기간? 5년 내죠? 5년 내에 그 환매권을 행사하여 목적을 도로 다시 사오는 것을 말합니다. 이건 대항력이야, 대항력. 자, 설명을 하고 읽어보죠. 자, 환매도 이제 금년에 나올 가능성이 커요. 자, 갑이 이 집을 매매합니다. 1억에. 자, 매도인, 매수인. 그럼 지금까지 그냥 이렇게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도 이렇게 바로 해주면 돼요. 이게 끝나잖아요. 매도인, 그러면 의무자, 권리자. 이게 끝나는데, 요 매매 계약 요걸 하면서 동시에, 엔드야, 동시에. 자, 도로 사오겠다. 이렇게 환매 특약을 한다는 거죠. 도로 사오는 특약을 동시에 한다는 것에서 동시에 안 하면 각하야. 자, 그럼 조심합니다. 자, 요게 매매 계약이 주된 계약이고 환매 특약은 종된 계약이잖아. 주종. 그래서 조심해야 돼. 요렇게 등기해 오니까 이 환매 특약은 부기 등기합니다. 자, 여기 만약에 2순위에도 그러면 2-1 부기야, 부기. 동시에 하니까. 등기 한번 해볼까요? 자, 소유자 갑으로부터 이렇게 소유권 이전과 환매 특약을 동시에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항상 매도인이 환매권자가 돼야 돼요. 도로 사오는 권리자. 자, 기간은 부동산은 5년 내죠. 특약이 있으면 특약이 우선하고. 자, 갑니다. 동시 신청합니다. 이거 동시 신청하면 그럼 이 소유권 이전 소유자을 그리고 이제 동시에 신청하니까 우리 이제 통장 2개 가지고 이제 은행에 가면 번호표 1개 뽑아, 2개 뽑아. 1개 뽑잖아. 1개 뽑으니까 요거 등기 또 2열 해야죠. 그러면 이게 2개 되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부기 등기 하는 거예요. 환매 특약. 자, 환매권자 각. 항상 매도인하고 환매권자는 같아야 돼. 이게 다르면 각합니다. 환매. 자, 그러면 이제 환매 등기에 쓰면 여기 이제 대항력입니다. 채권이가 대항력이죠.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도 대항할 수 있으니 이것도 팔아먹을 수도 있어요. 아직 의리 소유자니까. 의리 만약에 팔았다. 병한테. 그럼 여기다가 3 소유자 병 이렇게 되죠. 또 이것도 팔 수 있어요. 환매권도 권리니까. 환매권 팔았다. 환매권 이전이죠. 만약에 A야. 이건 부기등기 이렇게 되는 거죠. 부기등기 그렇게도 가능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가보죠. 일단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도로 환매를 해옵니다. 자, 여기 이제 갑이 환매권 형성권이니까 갑이 나중에 환매한다는 일방적 의사표시로 환매 도로 사오는 매매가 되는 거죠. 이 사람이 매도인, 얘가 매수인 되니까 요렇게 이전 등기를 다시 찾아옵니다. 소유 등기. 자, 그럼 여기다가 이제 자, 소이 소유자 갑 소유권 찾아왔죠? 찾아왔어. 그러면 이제 환매 특약은 목적 달성하니까 요걸 직권으로 말소해요. 직권 말소. 자, 요때는 이제 환매할 때는 조심해야 돼. 요걸 만약에 팔아먹었다, 의리, 병한테. 그러면 병한테 환매한다, 그래야죠. 병이 요렇게 이전해 줘야 됩니다. 안 팔아먹었다 그러면 을한테 하는. 또 만약에 환매를 팔아먹었다 그러면 A가 해야죠. 현재 환매 A가 병한테 환매한다 이렇게 해서 요렇게 소유권을 깨와 있어. 자, 그럼 하나씩 가보죠. 이제 자, 이번 신청인은 조심해야 돼. 굉장히 중요한 게 환매 등기는 이제 거꾸로 돼. 요렇게 되니까 거꾸로잖아. 이 을이 자, 이 사람이 등기 의무자, 매수인이 의무자고 이 매도인이 등기 권리자가 돼. 그러니까 매매로 인한 이전 등기하고는 반대가 되잖아. 그죠? 그 좀 기억해야 돼. 그러면 포인트가 이제 이 등기 의무자는 보세요. 동시에 자, 이 등기와 동시에 하니까 이 사람 지금 인감이 의시하니까 이 사람 등기 필증 있어 없어? 아직 없죠. 요 등기 지금 신청하고 있으니까 아직 등기 필증 안 받았잖아. 그러니까 등기 의무자지만 등기 필증 첨부 안 합니다. 등기 필 정보 첨부 안 해요. 공동 신청이지만 또 이 사람은 인감 첨부 안 한다는 거죠. 자,
공동 신청인데 요거 첨부하는 게 바로 환매 등기야. 그래서 많이 내요. 자, 그럼 읽어 나가보죠. 양걸 신청인은 조심해야 돼. 환매 특약 등기는 매매 등기하고 반대가 된다는 기억해야 돼. 자, 반드시 매도인이 등기 권리자. 매도인 갑이 권리자야. 갑이 권리자. 즉, 줄거세요. 제3자는 환매권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 동시에 신청하니까 매도인이 항상 환매권자가 되고 반대로 매수인의 등기 의무자가 되어 공동 신청입니다. 이거 버려야 돼. 자, 요거는 이제 매수인이 등기 의무자, 매도인이 등기 권리자입니다. 권리자 의무자. 자, 이렇게 했다가 이거 팔아먹을 수 있어. 환매권을 팔아먹을 수 있지만 이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을 환매권자로 하면 안 돼요. 반드시 환매권자는 갑이 돼야 돼. 자, 그 다음에 양가로서 한번 이제 신청정보 기록의 필수적 기록상. 이건 민법이죠. 보세요. 환매는 환매 대금을 적어야 돼. 자, 도로 사오는 대금은 원래 1억에 1억 더하기 을이 들어간 비용이죠. 뭐 취등록세 이런 거 비용 한 10%라고 하면 이게 환매 대금이야. 이게 특약이 더 우선해. 특약이 있으면 특약이고 특약이 없으면 요 두 개는 필수적 기사입니다. 환매 대금. 자, 동그라미 기업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은 땡땡. 매매 대금인데 매매 대금 필요 없고요. 자, 동그라미 기업 줄거세요.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 앞에 매매 대금이죠. 매매 대금. 우리는 1억 하죠. 매매 대금 1억, 매매 대금 1억. 그거만 매매 대금 1억. 그 다음에 동그라미 니은 매매 비용 묶으세요. 매매 비용. 요 두 개를 환매 대금이라 그래요. 환매 대금 두 개 온다. 매수인이 지급한 매매 대금 1억, 매매 비용 한 10%, 1,000만 원. 매매 비용 한번 읽어볼까요? 땡땡. 자, 매매 비용이란 매수인이 지급한 인치대라든지 공정정서 작성 수수료, 청량비, 감정비 등등을 말합니다. 매매 비용 두 가지입니다. 다음에 이번에 임의적 기록사항은 자, 땡땡 환매기간이야. 환매기간은 적어도 되고 안 적어도 돼요. 필요적만 기용합니다. 필요적. 매매 비용과 뭐죠? 매매 대금입니다. 자, 4번에 첨부정보에서 자, 쭉 가보죠. 다음 페이지 갑니다. 다음 페이지. 첨부정보는 동그라미 2번, 3번 묶으세요. 자, 2번 등기 의무자의 등기 필정 X. 3번 등기 의무자의 인감증명 X. 여기 자주 나와. 등기 의무자 매수인의 등기 필정보가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없으니까 제출 안 하고. 그 다음에 3번에 등기 의무자 매수인도 인감증명 첨부할 필요. 왜? 아직 소유자가 아니니까. 소유자의 인감증명인데 을은 매수인이지 아직 소유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인감 제출 안 합니다. 그걸 많이 답으로 내요. 자, 이제 양가로 5번 등기 실행입니다. 자, 부기등기 합니다. 부기등기. 자, 환매 특약 등기는 부기등기. 매수인 을의 권리 취득 등기를 부기등기한다. 자, 부기등기니까 보세요. 자, 부기등기니까 이 등기 이건 똑같겠죠. 접수번호 똑같아요. 접수번호는 똑같습니다. 접수번호 한 장이니까 똑같아요. 그리고 양 등기는 접수 연날일과 접수번 동일합니다. 같은 날 하니까 은행에 같은 날 갔잖아. 자, 이제 3번에 환매권 행사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이겁니다. 자, 갑이 환매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 해와죠. 환매한다. 자, 양가 1번에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인은 자, 원칙은 갑이 해야죠. 근데 환매권 팔았다 그러면 이 정의하는 거고. 자, 읽어보죠. 환매권 행사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는 자, 줄거세요. 환매권이 붙은 매매에 매도인 갑이 등기 권리자입니다. 갑이 환매한다 그래야죠. 또 반대로 환매권부 매매 매수인 을이 등기 의무자가 되어 공동 신청한다. 이게 원칙이야. 갑이 권리자, 을이 의무자입니다. 자, 만약에 이제 팔아먹었어요.
환매권이 제3자 정이라고 놓죠. 정에게 양도된 경우는 환매권이 그럼 정이죠. 양수인 정이 등기 권리자입니다. 팔았다는 거야. 갑이 정에게 환매권을 팔았다면 부기등기의 부기등기로 팔은 거죠. 자, 그리고 또 뒤에 옆에 환매 특약 후 또 목적 부동산이 제3자 전덕자 병에게 양도된 경우는 전덕자 병이 등기 의무자가 돼. 바로 이겁니다. 자, 갑이 환매권을 정한테 팔았다. 그러면 부기등기의 부기등기가 됐죠. 그 다음에 자, 을이 소유권을 팔아먹어서 병한테 이렇게 현재 소유자는 병이고 현재 환매권은 정이니까 정이 병에게 환매한다.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와야 됩니다. 자, 원칙은 뭐야? 원칙은 갑의 을에게 예외적으로 을한테 팔았다. 그러면 갑이 병에게 또 환매권도 팔았다. 그러면 정이 병에게 이전 등기를 하게 됩니다. 조금 복잡하지만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양가리 2번 환매 등기 이후에 자 격려된 소유권 이전 이외에 들리는 등기 말소. 이건 공동 말소입니다. 공동 신청 말소. 공동 신청 말소. 공동 신청. 무조건 말소 그러면 공동 말소라고 생각하면 돼. 원칙적으로. 자, 읽어보죠. 환매 특약 등기 후 이후입니다. 환매권 행사하기 전에 격려된 제3자 명의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 등기 말소 원칙은 원칙적으로 공동 신청입니다. 공동 신청. 공동. 만약 여기 이제 환매 특약 등기가 돼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여러 개 3, 4, 5, 6 또 을구에 뭐 을구에 1, 2, 3, 4 이거는 전부 공동으로 말소해야 돼요. 공동 말소입니다. 공동 말소. 근데 조심할 게 이제 이 환매 특약 등기 요거는 직권 말소합니다. 환매 특약 등기는 직권 이게 목적 달성이니까. 그게 이제 4번 얘기야. 환매 특약 등기 말소는 이거는 원칙은 이제 직권 말소입니다. 제 맨 밑에 양가리 2번 가세요. 직권 말소, 직권 말소 증여 표시. 자, 줄거세요. 환매권 행사입니다. 환매권 행사로 인하여 환매권자 갑이 권리 취득 등기한 경우에는 등기관이 환매 특약 등기는 직권 말소. 옆에 적으세요. 목적 달성입니다. 자, 환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하면 환매는 목적을 달성했으니까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직권 말소한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소유권 등기를 마칩니다. 자, 중요한 건 거의 끝났고 이제 조금 이제 편하게 을구로 갑니다. 이제 을구. 자, 을구 등기는 우리가 이제 자, 우리가 민법 시간에 점유권, 반대 본권. 점유권은 등기 못 하잖아요. 그죠? 본권만 등기하죠. 본권은 소유권. 자, 갑부에 등기했어요. 소유권 하면서 이제 동시에 하는 게 신탁 등기하고 판매 등기였어요. 갑부에 한단 말이에요. 요거는 단독 신청이고, 요거는 공동 신청입니다. 남은 게 이제 제한물권이죠. 제한물권은 을구에 합니다. 을구. 자, 그러면 용익물권, 담보물권 이렇게 되잖아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저당권, 질권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등기 못하는 게 유치권 등기 못하죠. 요거 이제 갈 거예요. 요게 이제 용익물권. 그 다음 채권인데도 채권 등기해서 임차권. 요게 용익채권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용익권에서 임차권. 요 네 가지를 용익권이라 그래요. 그리고 저당권, 질권이죠. 그 다음 이제 우리가 특별부에서 가등기, 담보권 이렇게 나오죠. 자, 용익권 이제 가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이제 자, 고쳐 용익권이라고 죠. 용익권. 용익권의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네 가지. 지지전 임차권. 땡땡 적어. 부동산 일부에도 할 수 있다. 이거 외워야 돼. 부동산 특정 일부에도 등기할 수 있다. 용익권의 특징. 일부. 그건 꼭 한 문제 나와. 자, 지상권, 의의는 뭐 민법 시간을 배워서 슬쩍 읽어가죠.
지상권은 남의 땅 타인의 토지에서 지상물 세 가지 건물, 공작물, 수목 소유 목적으로 남의 땅을 사용하는 권리입니다. 자, 이번에 지상권의 성질은 1. 타물권인데 동그라미 2번만 기억합니다. 2번. 자, 지상권은 남의 땅에 대한 권리인데, 자, 줄거세요. 지상권의 객체인 토지는 토지 전부뿐만 일부라도 무방하다. 일부라도 무방하다. 이때는 뭐 첨부한다? 도면 첨부죠. 도면 첨부. 그러나 반대로 공유 지분에는 할 수 없죠. 지분에는 설정할 수 없다. 그 점을 조심합니다. 그리고 이제 동그라미 3번에 농지에도 지상권 설정할 수 있다. 농지에 설정 못하는 게 뭐였죠? 전세권이죠. 거기 기억나야 돼. 이제 농지에 지상권 설정은 얼마든지 가능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양가로 3번에서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에서 동그라미 2번입니다. 자, 2번 그냥 읽어 나간다.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를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용익물권이므로 줄거세요. 동일 토지에 같은 땅에다가 2중 3중의 지상권 설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2중 3중 안 돼. 왜? 배타적 독점적 권리니까. 자, 옆에 살짝 적으세요. 2중 3중 되는 거 두 개만 외우세요. 자, 2중 3중 되는 거는 뭐죠? 자, 지역권하고 저당권입니다. 우리 앞에서 배운 거예요. 자, 지역권하고 저당권은 뭘 못해? 점유를 못하잖아요. 점유 못하니까 뭐 2개, 3개, 2개, 3개 저당권, 지역권 가능합니다. 자, 지역권과 저당권은 2중, 3중 등기할 수 있어요. 자, 그거 기억하면 되겠고. 이번에 신청은 항상 공동신청. 자, 항상 얼굴은 자, 여기 설정자가 의무자, 그 다음에 권자가 권리자입니다. 공동. 여기는 지상권이라면 지상권 설정자, 지역권 설정자, 전세권 설정자, 저당권 설정자. 여기는 지상권자, 지역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여기도 임대인을 또는 임차권 설정자고 돼. 임차권 설정자가 의무자, 권자가 권리자. 이렇게 하면 돼. 의무자는 결국은 소유자죠. 빌려주려니까 소유권을. 자, 공동신청입니다. 1. 지상권을 줄거세요. 지상권 설정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고 지상권자가 권리되어 공동신청. 그럼 몇 개 더 적어. 지상권 설정자, 지역권 설정자, 전세권 설정자, 임차권 설정자가 의무자고 지상권자, 지역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가 권리자가 되어 공동신청. 한꺼번에 정리해버리면 확 줄어요, 책이. 자, 단독신청 필요 없고요. 자, 판결받아야죠. 4페이지. 신청서 기록사항. 자, 1. 필요적 기록사항 2개 묶으세요. 1번. 지상권 설정 목적 동안에 목적. 동그라미 2번. 지상권 설정의 범위, 목범이 필요적입니다. 자, 목적 범위. 범위는 일부도 가능하죠. 일부. 자, 범위는 두 번째 줄 보죠. 심표. 토지의 일부인 때는 동쪽 500제곱미터 같이 기록합니다. 일부. 자, 양거로 이번에 임의적 기록사항은 뭐 시험하고 상관이 없는데, 자, 그 두 번째 줄 동그라미 1 존속기간에서, 자, 두 번째 줄 거 보죠. 존속기간은 불확정 기간으로도 정할 수 있습니다. 연구도 가능하니까. 예컨대 철탑 존속 기간을 한다는 것도 가능합니다. 철탑 존속 기간을 한다. 우리 철탑이 어디가 많아요? 산이 많잖아. 그거에 바로 지상권 설정 등기 하면서 기간은 철탑 존속 기간을 한다. 예, 지상권입니다. 임차권도 됩니다. 임차권도 철탑 존속 기간을 한다. 자, 3번의 치료는 무상이 원칙이죠. 공짜가 원칙입니다. 자, 그 다음 오른쪽 5번에 구분지상권 땡땡 적으세요. 자, 구분지상권 나오면 우리 자 적어보세요. 지하철이나 고가도로 사용권,
지하철이나 고가도로 사용권. 그게 이제 포인트예요. 고가도로 사용권. 자, 그 다음 보충학습은 좀 줄거세요. 제목에 계층적 구분 소유 목적의 구분지상권 등기는 안 됩니다. 계층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자, 지상권은 해야 돼. 어떻게 돼요? 지상권은 수목 소유 목적 생각하세요. 자, 지상권자는 보세요. 자, 지표, 지상, 지하를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게 보통 지상권이에요. 근데 구분 지상권 조심해야 돼. 구분 지상권자 지하철이다. 그럼 지하 요만큼, 지하 30m부터 50m, 요게 구분 지상권이죠. 또 고가도로 지상 20m부터 요걸 사용하는 게 구분 지상권이에요. 그런데 계층적 구분은 이거예요. 자, 이러면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여기 이제 우리가 공동주택을 만들어서 그럼 5층 소유 목적으로는 뭘 해야 돼요? 이거 하려면 보통 지상권을 해야 돼. 구분 지상권을 설정하려면 요것만 해야 되잖아. 그러면 1층부터 4층까지 이거 무너뜨려야 돼. 그럼 이거 못해. 건물 뭐가 돼요? 쓰러져 버려. 그래서 계층적 구분 건물은 구분 소유권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죽어버려. 예컨대 보세요. 지하철이나 조심해야 돼. 지하철이나 지하상가 등 지하 공작물이나 각종의 탑이라든지 곡강도과 같은 공중 공작물 소유하기 위해서 만자 저거 만 설정되는 게 구분 지상권이야. 그런데 안 되는 거 다만 요거야. 계층적 구분 건물. 일동 건물 옆으로 횡단적으로 구분하여. 횡단적으로 가로로 구분한다. 가로로 구분한 경우에 상층 건물은 항상 2층, 3층, 4층, 5층은 하층 건물에 물리적으로 지휘되어 있기 때문에 줄거세요. 상층, 즉 5층 구분 건물 소유하기 위해서 구분 지상권 설정할 수는 없다.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이걸 계층적 구분 건물이라 그래. 5층을 소유할 목적으로는 보통 지상권을 설정해야지 구분 지상권을 설정하면 건물 무너진단 말이야. 설정 등기할 수가 없다. 가끔 나와요. 자, 양가리 2번 이제 신청 정보 기록은 상하의 범위를 정해야 돼. 상하의 범위. 1번에 지하 또는 지상의 토지의 줄거 상하의 범위를 기록한다. 상하. 예컨대 지상의 상 또는 하 몇 제곱미터부터 몇 미터, 20m부터 40m 사이 공간 이렇게 적으면 돼요. 자, 양가로 3을 첨부 정보는 2번대로와 도면 첨부하지 않는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구분 지상권 설정할 때는 도면 첨부 안 합니다. 도면 첨부하지 아니한다 이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고 양식 한번 보죠. 자, 1번에 이제 지상권 설정된 게 토지 일부 한번 보겠어요. 자, 을구죠, 그죠? 을구 순위번호 1순위. 등기 목적은 지상권 설정. 등기원의 접수번호. 자, 등기원인이 88년 3월 14일 설정계약입니다. 설정계약. 자, 필요적 계상 두 개 줄거 뭐야? 목적과 범위. 자, 목적은 철근 콘크리트죠. 건물 소유 목적입니다. 범위는 동남쪽 200제곱미터. 일부야 전부야? 일부니까 밑에 뭐 나와야 되겠어? 도면 번호 나와야 되겠죠. 그냥 존속기간, 치료, 직업시 묶어서 이거는 임의적이야. 임의적이니까 적어도 되고 안 적어도 돼요. 존속기간, 치료, 직업시 임의적 지상권자 박을순 줄거세요. 도면 편철장 제3책 제8페이지 이렇게 돼 있죠. 일부니까 도면을 거기 몇 페이지 적습니다. 일부가 아니면 도면이 안 들어가요. 자, 밑에 이제 2번 구분 지상권 설정 등기 지하철 고가도로. 자, 순위번호 1 구분 등기 목적은 지상권 설정. 접수 등기원인 88년 3월 14일 설정계약. 자, 목범 줄거세요. 목적이 뭐예요? 고가 철도 소유. 자, 범위 1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지상권자 서울특별시입니다. 존속기간은 임의입니다. 임의.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자, 서울에 자, 고가철도나 이런 거 구분지상권은 다 거의 50년이에요. 상식적으로. 임의적입니다. 목범은 필요적. 자, 그럼 옆에 한꺼번에 좀 적죠. 자, 이 앞에 있는데 필요적 기회사항이. 에, 163페이지 와보세요. 163쪽 163 찾았어요? 자, 거기 각종 신청 정보 주요 기록사항에서 왼쪽에 필요적 기록사항, 이거 반드시 외워야, 여기서 한 문제 꼭 나와요. 이게 필요적 기록사항. 그러면 요걸 갖다가 등기부에 그대로 똑같이 뺏긴단 말이야. 자, 가보죠. 9번 소유권 보존 등에 반드시 신청 근거조항을 신청서에 필요적 기록사항이야. 신청 근거조항. 요거는 등기부에는 기록 안 합니다. 등기부에는 기록 안 해요. 그 다음 지상권 2개 설정 목적하고 범위. 자, 지역권도 설정 목적과 범위 줄것에 요역지 표시. 와 성역지는 지으라 그래서 요역지 표시. 요역지가 바로 위하여 지역권이 했잖아. 위하여 지역권. 그 다음 전세권도 2개 전세금하고 범위. 그럼 목적은 안 적어요. 목적 X입니다. 전세금 범위 목적 X. 그 다음 저당권은 채권액 채무자. 채권액 채무자. 만약에 객체가 지상권 또는 전세권일 때는 저당권 목적인 경우 그 권리 표시 잘라주세요. 거기까지만. 자, 큰 저당은 채권 최고액 채무자 등기원인이 근저당 설정기한 취지까지만. 환매특약 조금 전에 했죠. 환매특약 뭐야? 매매대금과 매매비용. 자, 임차권은 차임입니다. 차임. 거기 살짝 적어요. 자, 일부일 때는 범위를 적습니다. 일부일 때는 범위. 여기서 한 문제 꼭 나오니까 반드시 외워야 돼요. 자, 그럼 다시 이제 원리식 돌아옵니다. 돌아오면 자, 4번에 지역권 등기이고 필수적 기재 저거 3개 뭐였어 아까? 그게 가장 중요하다 그랬죠. 밑에 동그라미 1번에 필요적 기록상 기억, 니은, 디귿 묶으세요. 기억, 니은, 디귿. 무조건 자, 등기에서는 필수적 기억상 반드시 외워야 돼. 기억이 뭐야? 요역지 표시. 거기 성역지는 지우라 그래서 동그라미 기억, 요역지 표시. 그 다음 니은에 지역권 설정 목적 디귿에 지역권의 범위 그 3개만 잘 외워주면 돼. 자, 일대 의 가보자. 1. 지역권의 의. 자, 지역권은 무슨지가 있어야 돼? 성역지와 요역지가 있어야죠. 성역지는 제가 수업할 때 이렇게 시옷으로 했죠. 성역. 이게 주는 땅이잖아. 성역은 그래서 일부도 가능하다 그래서 일부. 그다음 요역지는 요역지는 반드시 일필지 전부가 돼야 돼. 요게 위하여 요역지를 위하여 설정해 주는 거죠. 이쪽이 지역권 설정자 땅이 될 거고 지역권자 땅이 됩니다. 그래서 설정자가 의무자, 지역권자가 권리자가 됩니다. 자, 가보죠. 지역권의 의. 자, 지역권은 설정에 정한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목적에는 제한이 없어요. 대개 보면 자, 우리 통행 지역권하고 자, 인수가 아니라 용수로 많이 냅니다. 통행 또는 용수 등을 위하여 자, 타인의 토지 타인의 토지 이게 성역지죠. 성역지를 자기 토지 요게 요역지의 편리와 이익에 이용되는 물건입니다. 이때 외울게 편익을 받는 땅, 얻는 땅을 요역지 요게 위하여 지역권. 그 다음에 주는 땅을 성역지라 그래요.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 수용하면 요역지 지역권 직권말소 못한다 그랬죠. 성역지는 직권말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역지가 중요하잖아. 다음 이번에 등기 신청 절차. 자, 공동신청. 자, 신청인 지역권은 자 줄거세요. 성역지 소유자가 등기 의무자입니다. 그래서 지역권 설정자. 그리고 요역지 소유자가 등기 권리자가 되어 공동 신청합니다. 이때 등기는 반드시 성역지 합니다. 성역지 관할 등기소가. 자, 성역지. 이 등기는 성역지 관할 등기소에 신청해야 돼. 성역지 관할 등기소. 그래서 편익을 주는 땅이 바로 성역지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밑에 이제 등기 신청의 필요적 기호 3개, 그죠? 요역지 표시, 요게 가장 중요해요. 요역지를 표시해 준단 말이야. 이 지역권자 이름 적는 게 아니고, 권리자는 안 적어요. 요역, 지역권은 땅이 편익을 받는 권리니까 편익 받는 요역지를 적어야 돼. 권리자가 편익 받는 게 아니라, 권리자 편익 받는 인여권이잖아. 우리 민법은 인여권 인정 안 해요. 오로지 지역권만 인정합니다. 그래서 요역지 표시를 해야 돼. 자, 이번에 임의적 기록사항은 필요 없고요. 자, 다음 장 갑니다. 3번에 등기 실행에 또 양갈 1번 중요 표시하세요. 성역지 등기 기록에 등기 신청합니다. 자, 줄었죠. 지역권 설정 등기는 성역지 편익을 주는 땅. 자, 여기가 만약 안동이다. 안동. 여기는 영주다. 영주. 자, 여기 편익을 주는 땅에다가 등기 신청합니다. 그러면 성역지 관할 등기소에 등기 신청한다. 잘라주고. 그럼 성역지 등기기로 을구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에 이제 기록하는데, 자, 줄거세요. 요역지 표시는 소재 지번을 기록합니다. 요역지만 표시해요. 요역지 옆에 적어 지역권자 X입니다. 지역권자 사람 이름은 절대 못 적어. 사람 이름 안 적는 게 지역권입니다. 왜? 인여권이 되면 안 되니까. 다른 건 다 사람 이름 적는단 말이에요.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저당권자, 임차권자, 권리자 이름 적는데, 지역권은 권리자 이름을 안 적고 요역지만 표시합니다. 왜? 땅이 편익을 받으니까. 그 다음 여기다가 이제 지역권 설정 등기 했어요. 지역권 설정. 그러면 이제 요 성역지는 여기가 관할이 같다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여기다가 요 성역지 표시를 해줘요. 관할이 다르다. 여기 뭐야? 영주다. 그러면 등기관이 다르니까, 공무원이 다르니까 통지를 해줘요. 통지받아서 영주 공무원이 직권을 합니다. 자, 가보죠. 요역지 등 1번. 성역지와 역지가 동일한 등기소 관할인 때, 땡땡 적어. 직권 기재한다. 직권 갑니다. 땡땡. 성역지 등기 기록에 지역권 설정 등기를 한 등기관이 직권으로 요역지 등기 기록 을구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에다가 직권으로 순위번호 등기 목적, 특히 동그라미 쳐. 성역지 등을 직권으로 기록. 다른 건 몰라도 돼. 성역지를 직권으로 기록해. 그래야 이제 요게 이제 어디가 성역지고 어디가 역지인지 알잖아. 그 다음 2번은 잘 안 나와요. 성역지와 요역지가 다른 등기소 관할일 땐 통지받아서 등기합니다. 땡땡. 요역지가 다른 등기소 관할에 속하는 때는, 자, 줄거세요. 성역지 등기관이 지체 없이 통지합니다. 지체 없이 요역지 등기소에, 영주 등기소에 특히 성역지, 요역지 등등을 통지한다. 통지하여야 하며 잘라주고, 이 통지받은 요역지 등기소에서 지체 없이 기록한다. 내용은 몰라도 좋아요. 내용은 안 나옵니다. 자, 밑에 이제 양식 보세요. 자, 1번 중요 표시에 통행 지역권인데 성역지에다가 설정 등기한다. 성역지 안동에다가 설정 등기합니다. 자, 순위번호 1. 등기 목적은 지역권 설정. 접수. 자, 등기 원인은 88년 3월 14일 설정 계약. 자, 권리자 및 기타 사항에
여기 지역권자 이름 안 적는다 그랬어요. 자, 목적 중요. 목적, 통행, 범위, 동척, 50제곱미터. 목범입니다. 목범. 그 다음에 맨 밑에 요역지입니다. 요역지, 고양군, 원당면, 신원리 5번입니다. 소재, 지번이죠. 소재, 지번. 자, 목범 요역지야. 목범 요역지. 그리고 당연히 일부니까 도면 편철장 페이지 나오죠. 여기 이제 그러면 요역지에다 성역지 등기소에다가 통행지역권 설정 등기 했어요. 그러면 이제 관할이 다르면 통지해주고 관할이 같으면 직권으로 합니다. 자, 거기에 통행지역권 그 설정은 빠져야 돼. 신청하는 게 아니야. 통행지역권에 직권 등기라고 더. 직권 등기. 왜? 동일 관내니까. 자, 조심해야 돼. 여기는 자, 보세요. 여기는 신청했으니까 지역권 설정 등기라 그래. 여기는 신청이 아니라 직권이니까 그냥 설정이라 말 들어가면 안 돼. 자, 보세요. 순위번호 1순위 등기 목적 보세요. 설정이란 말이 있어 없어? 없죠. 그냥 요역지 지역권 이렇게 됩니다. 직권을 했다는 거야. 요역지 지역권. 그 다음 접수한 날짜 있어 없어요? 없죠. 바로 직권이라는 거야. 옆에 등기 원인도 없죠. 설정을 한 게 아니야. 직권을 한 거야. 오로지 이제 이거는 직권으로 그냥 등기 목적만 요역지가 어디냐 적어줘놔. 요역지 지역권. 그 다음 오른쪽에 권리자란에 이때는 성역지 줄거 성역지를 적어줘야 돼. 그래야 성역지가 바로 고양군 원당면 신원이 6번지죠. 그래야 이제 요역지하고 성역지의 관련성을 따지게 됩니다. 범위는 뭐 일부고 잘 기억해야 돼. 자, 통행지역권 설정 등기는 어디다 신청한다고? 성역지에다 신청해요. 그럼 성역지 등기소에는 뭘 적는다? 목범 요역지입니다. 목범 요역지, 목범 요역지 그걸 세 개를 외워야 돼. 목범 요역지 표시. 지역권자 X야. 그렇게 외우고 나서 다 외우고 나면 이제 자, 관할이 같으면 자, 여기 요역지 등기소에서 직권을 합니다. 직권으로 뭘 적어준다? 직권으로 성역지를 적어준다. 이렇게 그렇게 내면 돼. 더 이상 안 나와요. 자, 오른쪽에 설정 안 보죠. 3번에 통행지역권 요건 제대로 적었어요. 설정이 빠졌죠. 요역지가 다른 등기소 관내 옆에 이건 통지받아 등기한다. 통지받아 등기한다 이거예요. 통지받아 등기합니다. 그러면 순위번호 1 등기 목적이 줄거 요역지 지역권. 요역지 지역권. 그럼 여기도 통지해 줬죠. 그죠? 통지해 줬잖아. 통지를 받았잖아. 그러면 접수한 날짜가 나온다면 이제 통지를 받았으니까 접수가 88년 3월 15일 날 통지 받은 거예요. 통지 받았다. 근데 등기 원인은 없죠. 설정 신청한 게 아니라 통지만 받았으니까. 그리고 오른쪽에 권리자 및 기타 사항에는 줄거 성역지 적어줘야죠. 성역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시험에 이제 성역지만 하여튼 성역지를 직권으로 적어준다. 통지받아 적는다. 그것만 기억하면 더 이상 안 나와요. 여기서 나옵니다. 시험은. 자, 여기까지 하고 전세권. 네, 이건 조금 쉬었다 하죠. 전세권은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